장미에는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 그중 저는 페니레인이라는 영국에서 개발된 장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니레인은 중심이 살짝 솟아오른 형태이며 꽃잎은 17장에서 25장이 겹겹이 나와 평균 직경은 약 8cm 정도입니다. 잎은 광택이 있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는 녹색의 작은 잎들이 입자루 양쪽에 나란히 붙어 있으며 끝부분에는 하나의 작은 잎이 더해져 홀수개의 잎으로 이루어진 겹이 구조를 가집니다. 꽃색은 부드러운 크림색에서 샴페인 핑크톤을 띠며 달콤하고 강한 향기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품종은 광굴성 나벽 감목으로 최대 높이는 약 300cm까지 자라며 다양한 구종 모음이나 벽면에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토양에서도 잘 자라며 일반적으로 섭씨 29도에서 32도 사이의 온도에서 잘 생육하고 미안성은 약 섭씨 4도 정도입니다. 또한 비에 대한 저항성도 있어 관리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개화 시기는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복분부터 초가을까지 여러 차례 꽃을 피우는 반복 개화형 품종입니다. 특히 여름과 가을철에 풍성한 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관상용이나 화훼용으로 매우 적합한 장미입니다. 추가로 장미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찾아보았는데요. 장미향은 학습 능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연구에 따르면 학습과 수면 시간 동안 장미향을 맡은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30%가 높았고 고려대학교 연구에서는 장미향을 1분간 맡았을 때 입학과 잔해 3.2%, 혼내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향은 기억력과 두뇌 활동을 활성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이고 활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목욕을 할 때 장미 꽃잎이나 오일을 사용하거나 장미 방향제를 만들어 일상 속의 향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장미는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꽃을 보면 뇌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뇌파인 알파파가 활성화돼 불안감,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장미 등의 붉은 계열의 꽃은 활력을 주는 효과도 있고 실제로 한 달간 장미월 향을 맡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13% 낮아졌다는 이란 노르웨이 공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미는 단순한 꽃을 넘어 집중력과 학습력을 높여주는 자연의 도우미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소개할 생물은 무당벌레입니다. 딱정벌레목 무당벌레과의 곤충으로 현대생물에 해당합니다. 전국의 산과 들 어디에서나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종으로 전 세계에 약 5천여 종, 우리나라에는 90여 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무당벌레의 종류 중 무당벌레, 칠성 무당벌레, 꼬마 남생이 무당벌레 등을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물게 노랑 무당벌레, 큰 28점박이 무당벌레 등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몸 길이는 3.7에서 4mm로 몸에서 광택이 납니다. 딱지 날개의 무늬는 변이가 많아 다양한데 황갈색 바탕에 점무늬, 검정색 바탕에 붉은 점무늬, 황색 바탕에 점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무당벌레는 포식성의 곤충으로 진딧물을 먹고 살며 암컷은 진딧물이 있는 곳 주변에 알을 낳습니다. 애벌레는 2-3주 만에 번데기를 거쳐 어른벌레로 탈바꿈합니다. 애벌레와 어른벌레 모두 진딧물을 중심으로 포식합니다. 천적이 나타나면 불쾌하고 냄새나는 노란색 물질을 뿜어 쫓아냅니다. 어른벌레는 늦가을에 때로 무리를 지어다니며 나무 껍질 속에서 겨울잠을 잡니다. 여름에는 쉽게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는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풀뿌리에 숨어서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 무당벌레는 대략 수개월에서 1년 넘게 산다고 합니다. 붉고 화려한 색채가 마치 무당처럼 보인다고 하여 무당벌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예로부터 동화나 동요, 장식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식물은 개망초입니다. 개망초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기와식물종입니다. 개망초는 도시 주변의 빈터 혹은 1년 정도 방치된 공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꽃은 보통 6에서 8월 정도에 핍니다. 일반적으로 개망초는 두 해 사리풀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전형적인 해넘이 한 해 사리풀입니다. 그리고 이 개망초는 꽃 모양이 마치 계란 프라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일명 계란꽃이라고도 불립니다. 개망초는 보통 키가 한 1m 이상까지 자라고 근데 환경이 만약에 안 좋으면 10cm 정도로 자랍니다. 생태계에서 개망초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이 식물은 자연스럽게 다른 곤충과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며 다양한 생태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개망초는 인체 건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칩니다. 전통적으로 개망초는 여러 가지 약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망초의 잎이나 꽃을 이용해서 차를 끓이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대망초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는 현대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저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달맞이꽃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달맞이꽃은 이름 그대로 해가 지고 달이 뜰 무렵에 꽃을 피우는 아주 특별한 식물입니다. 꽃잎은 저녁 무렵부터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여 밤이 되면 활짝 피고 아침이 되면 다시 오그라드는 신비로운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색 꽃이 주로 피며 줄기와 잎에는 가는 털이 있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만큼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키는 보통 60에서 150cm 정도 자라며 환경이 좋으면 2m에 가까울 정도로 키가 크고 곱게 뻗습니다. 또한 달맞이꽃은 2년생 식물입니다. 첫 해엔 줄기와 잎이 자라며 에너지를 모으고 이듬해 줄기를 길게 뻗어 꽃을 피우고 씨를 맺은 뒤 생을 마칩니다. 이 씨앗에서 얻을 수 있는 달맞이꽃 종자유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마리 놀렌산이 풍부해서 생리통, 아토피,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영양제나 보습 화장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가진 달맞이꽃, 알고 보니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연산홍은 진달래과에 속하는 꽃으로 조경 미용 목적으로 일본에서 들여온 꽃입니다. 줄기는 높이 15에서 90cm이며 잎이 약간 두껍고 광택이 있습니다. 뻗침은 둥근 달걀 모양으로 짧은 갈래 조각이 5개로 갈라집니다. 털과는 넓은 깔때기 모양으로 털이 없으며 5개로 갈라지는데 앞면의 위쪽에 짙은 혼자색 반점이 있습니다. 산철쭉과 연산홍을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데 산철쭉은 수술의 수가 8개에서 10개이지만 보시다시피 연산홍은 5개에서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산홍은 그레이안 어톡신이라는 특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꽃, 잎, 줄기 등을 섭취할 경우 구토, 복통, 어지럼증, 심하면 호흡곤란 등의 중독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용으로 섭취하면 안 됩니다. 개화 시기는 4월에서 5월로 도시 녹지에서 다른 꽃보다 먼저 피는 연산홍은 꿀벌, 곤충들에게 봄철 초기 식량원 역할을 합니다. 연산홍은 아름답고 공해에 강한 품종으로 조경수로 널리 퍼져 있음에 따라 도시 내 곤충의 서식지를 형성하고 나비, 벌 등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꽃입니다.